경기 성남시 분당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옆. 고속도로에서도 쉽게 보이는 유럽풍 건물이 있습니다. 고급 빌라 단지처럼 생긴 이곳은 2009년 국내 최초 어르신 주거단지로 조성된 곳입니다. 요양원과 노인복지주택, 병원이 한 곳에 있는데요. 위에서 보면 팔각형 모양인 요양원은 월 이용료가 최고 1,200만 원에 달하는 너싱홈을 갖추고 있어 국내 최고 프리미엄 시설로 불립니다. 헤리티지 너싱홈은 최고가 요양원인 만큼 내부 인테리어가 고급 호텔 같은 분위기입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면 대리석 바닥 위로 커다란 기둥이 줄줄 있고 유리문 너머로는 정원이 꾸며져 있습니다. 로비 한켠에 위치한 맞이 공간에는 샹들리에가 달려 있는데요. 카페 뒤로 벽난로와 피아노, 앤틱한 소파가 놓여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인테리어는 모두 2009년 준공 당시 모습입니다. 한 의료재단이 최고급 노인복지 시설을 짓기로 한 뒤 외부와 내부 전반에 고급 주택에서 볼 법한 수입자재를 활용해 건물을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2002년 타워팰리스를 지었던 삼성중공업이 시공했습니다. 이곳은 운영사가 경영난에 처하면서 2017년 경매에 넘어가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3년 5월 종근당 자회사가 인수하면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헤리티지가 기본 틀이 워낙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낡아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전체 대수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 같은 요양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어르신이 아끼시는 이런 물건들도 다 옮겨오실 수 있고 새로운 것으로 준비해서 잠깐 머무는 것처럼 만들어졌던 예전의 그런 분위기를 탈피해서 집처럼 10년, 20년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 요소를 다 맞춰주는 형태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40% 이상이 노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노인복지주택 수는 고작 38개.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너무너무 부족한 상황. 그래서 땅집고가 시니어 주거와 케어시설 개발 전문가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현장 스터디부터 개발과 운영 노하우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땅집고M에서 신청해주세요. 헤리티지는 노인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 입소가 가능한 일반 요양원인 퍼블릭과 등급 판정에 따른 지원 없이 24시간 집중 케어를 받는 넙싱홈인 프라이빗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달 기준 입소자는 총 131명입니다. 퍼블릭은 모두 2인실로 일반실과 전문 요양실, 치매 전담실로 구분합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장기 요양 급여를 지원받을 경우 이용료는 350만 원 정도입니다. 경우에 따라 재활치료나 연화치료, 열치료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프리미엄 요양원으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프라이빗이 아닌 퍼블릭 요양보호사들도 다른 요양원에서 근무할 때보다는 적은 수의 어르신을 돌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요양원은 입소 어르신 2.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의무로 고용해야 하는데요. 입소 어르신이 23명이면 요양보호사 10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헤리티지 너싱홈의 경우 어르신 1.34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만큼 어르신에게 밀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욱 밀착 케어를 제공하는 프라이빗도 있습니다. 개인이 고용한 간병인이 1대1로 24시간 돌봐주는 시스템입니다. 간병비를 포함해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월 1,200만 원입니다. 2인실은 월 9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런 1대1 간병 시스템이 가능한 곳은 한국에 단 3곳밖에 없습니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현재 100명가량이 각각 대기 중입니다. 가격이 상당한 만큼 어르신 1명이 사용하는 공간도 매우 넉넉한 편입니다. 1인실과 2인실 크기는 모두 약 10평입니다. 벨포레스트 1인실보다 2배 이상 큽니다. 각 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간병인이 침대를 놓거나 개인적으로 쓰는 공간이 있고 중문을 지나면 어르신이 지내는 방이 나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분당신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커다란 창문이 2개씩 있고 1인실의 경우 침대 맞은편에 간이 주방을 갖췄습니다. 방에 있는 욕실에는 입구부터 샤워기, 변기, 세면대에 모두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근당 산업은 원래 욕실에도 안전장치가 있었지만 보다 안전한 욕실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욕실 리모델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낙상은 골절과 합병증으로 이어지는데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어르신들에게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어르신들은 방에서 지낼 뿐 아니라 옥상과 1층 테라스에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거나 여러 치료 활동을 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재활치료실과 물리치료실에서는 신체 능력 저하를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뤄집니다. 치매 전담실에서는 그림을 그리거나 태블릿을 이용해 오래전 기억을 자극하는 회생 치료가 진행됩니다. 너싱홈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저희가 좀
훨씬 더 이렇게 가정처럼 만들어져 있고 되게 아늑한 분위기의 요양원이라 다른 데하고 조금 더 다른 것 같습니다. 입지가 좋아서 접근성이 좋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방문해 보기가 너무 좋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시고요. 저희는 안대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기만 하다면 편안하게 오셔서 가족들이 와서 같이 입실 면회도 가능하고 외박 외출도 굉장히 자유롭고 그래서 부모님의 집을 방문하는 것처럼 오셔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해드린 게 장점이고요.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우리나라가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는데요. 먹거리가 풍부해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한 영향으로 기대 수명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도심에서 운동이나 문화활동을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도 등장했는데요. 요양원 입소 연령도 대폭 낮아졌습니다. 약 30년 전에는 70세를 전후로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8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시설을 찾습니다. 100세 시대가 열리면서 요양원의 중요성이 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도 요양원을 쉽게 볼 수 있지만 노인 인구가 워낙 급증한 탓에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 정부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원을 운영하려면 땅과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빌린 땅에도 요양원을 지을 길이 열렸습니다. 이미 KB와 신한 같은 대기업이 계열사를 통해 시니어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처럼 어르신 관련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